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습관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는 것, 자기 전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것 등등 습관은 한번 형성되면 좀처럼 바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안 좋은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The Power of Habit, 습관의 힘의 저자인 찰스 두이그는 의지만으로 습관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이그는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야만 습관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방법을 The Golden Rule of Habit Change, 습관을 바꾸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습관을 구성하는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 어떠한 신호가 발생하면 보상을 위해 자신도 모르게 반복 행동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를 통틀어 습관고리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황금률이야말로 나쁜 습관고리를 좋은 습관고리로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황금률은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계, 보상을 다시 생각해보기. 흡연자가 담배를 피는 습관으로 얻는 보상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담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을 통해 필요한 양의 니코틴을 공급받은 흡연자는 쉽게 금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직 10%의 흡연자만이 니코틴 패치나 껌을 통해 금연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대부분의 흡연자가 진짜로 열망하는 건 니코틴이 아니라 잠깐 밖에 나가 다른 흡연자들과의 사교 시간에서 얻는 자극, 혹은 잠시 동안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휴식이라고 말합니다. 자극과 불안감에서의 휴식, 둘 다 굳이 흡연을 통하지 않아도 다른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먹는 군것질, 혹은 스마트폰을 확인함으로써 얻는 만족감도 자극 혹은 휴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자극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진정한 보상이라면 군것질이 아닌 바닥에 엎드려 푸시업을 함으로써 자극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니코틴이 아닌 심리적 휴식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걸으며 음악을 듣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티모시 윌슨 교수는 평범한 성인이 얼마나 자극을 열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인 실험 참가자들에게 장식이 없는 방에 휴대전화나 책 등의 소지품 없이 들어간 다음 의자에 앉은 채 생각만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방엔 버튼을 누르면 가벼운 전기 충격이 오는 기계 이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65%의 남성 참가자들이 15분 이상의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전기 충격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윌슨 교수는 사람들은 지루함보다는 유쾌하지 않은 자극을 추구하는데 더 많은 흥미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밤에 야식을 먹는 것,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체크하는 것, 틱톡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잠시 불안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극을 얻기 위해 안 좋은 습관을 계속합니다. 자신이 습관으로부터 얻는 보상이 무엇인지 알아냈다면 이것이 진짜 내가 열망하는 보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새로운 반복 행동을 테스트해보는 게 필수적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두이그는 매일 쿠키를 먹는 습관이 있었고, 이 습관을 버리기 위해 자신의 습관을 분석하고 새로운 반복 행동을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전 자신이 언제, 어떨 때 쿠키를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4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은 몇 시인가? 나의 기분은 어떤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주일간 자신의 습관을 분석한 두이그는 패턴을 알아낼 수 있었고, 항상 3시 30분 사무실에 앉아 약간의 지루함을 느낄 때 쿠키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자신이 어떨 때 쿠키를 먹고 싶은지 발견한 그는 새로운 반복 행동을 실험하기로 합니다. 쿠키를 먹는 대신 새로운 행동을 한 15분 후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그리고 쿠키를 먹고 싶어하는 열망이 줄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 시도로 두이그는 3시 30분에 밖에 나가 카페에 들려 커피를 한잔한 후 사무실에 돌아오지만 쿠키를 먹고 싶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무엇을 먹거나 마시는 대신 회사 동료와 수다를 떤 후 자신의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의외로 쿠키를 먹고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험을 통해 자신이 진짜로 열망하는 것은 쿠키가 아니라 지루함을 달래는 사교활동이란 것을 알아냅니다. 그는 이후 3시 30분이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에 있는 동료와 10분간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것이 그의 새로운 반복 행동이 되고 그는 더 이상 3시 반에 쿠키를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쁜 행동을 대체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새로운 반복 행동을 실행하는 초반엔 몇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자는 의지를 강하게 다지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3번째 단계인 새로운 반복 행동 작성하기입니다. 1992년 60명의 다리 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한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60명 중 절반의 환자들은 언제 어디서 매일 산책 갈지 종이에 적었고 나머지 절반은 매일 산책하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언제 어디서 산책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종이에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3달 후 연구진들은 환자들의 회복도를 체크하였고 놀라운 결과를 발견합니다. 종이에 산책 계획을 적은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배 이상 빨랐던 것입니다. 이 실험은 행동 계획을 적은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같은 논리를 습관을 바꾸는 데 적용하여 자신이 바꾸고 싶은 행동을 할 조짐이 보일 때 어떤 행동을 대신 해야 할지 미리 기록함으로써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확률을 늘릴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은 많은 비즈니스에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예로 스타벅스가 막 성장하기 시작할 무렵 매니저들은 직원들의 자제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했습니다. 매니저들은 직원들에게 노트를 나눠준 후 고객이 불만족을 표출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하여 고객에게 감사 인사와 상사에게 칭찬을 받겠다 라고 적게 합니다. 실제로 행동계획을 작성한 직원들이 불만 고객을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하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지에 대해 연구하는 그릿의 저자 앤젤라 덕워스는 의지는 무의식적으로 행해져야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동계획을 작성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계획을 따르게 되고 이것이 우리들로부터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결론을 정리하자면 자신의 나쁜 습관에 대해 관찰하고 어떤 신호가 나쁜 습관을 촉발시키는지 그리고 내가 나쁜 습관을 함으로써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나쁜 습관에 대해 파악한 후 같은 보상을 주는 새로운 행동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나쁜 습관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철학가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실질적이고 감정적이며 지적인 습관들이 질서정연하게 조직화되어 우리의 행복과 슬픔을 결정하며 우리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운명 쪽으로 무지막지하게 끌려간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방향은 어느 쪽인가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고치고 어떤 습관을 장착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